안녕하세요. 이번 특수교육학개론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만들기 발표를 진행하게 될 3팀입니다. 먼저 저희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신체 부위별로 나눠가지고 시각, 청각, 지적, 총 4분류로 나눠가지고 각자 서로 얘기한 프로그램들을 또 나눠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먼저 시각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눈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소개할 건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은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른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다쳤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그 학생들과 그 시각장애인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조원들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저희가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택시 운전사 영화 그리고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이렇게 영화들은 근데 현재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영화들은 대부분 시각을 다치지 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각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한번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영화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 만들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도 한번 써보고 또 같이 하면서 촬영을 하는데 떻게 하면은 촬영이 영상보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라면은 어떻게 들리게 할 건지 그런 녹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해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신경을 쓰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면서 자연스레 장애인 인식 개선도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 PPT 보시면서 하얗게 구름 PPT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PPT를 아예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다면, 그리고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어둡게 보인다면은 어떨까요?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은 어둠 속의 대화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어둠 속의 대화 프로그램은 암전된 정말 깜깜하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우리가 평소 일상 속에서 경험해 봤던 거나 혹은 좀 더 가질 수 없던 색다른 경험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데요. 어, 예를 들어서 사물, 주변의 일상 속에서 만져왔던 사물을 눈을 가리고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만지면은 그 사물의 질감이나 혹은 뭐 냄새나 뭐 이런 걸로 의존해가지고 이 사물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 속에서 서로 상대의 모습을 보지 않고 대화를 하는 것 또한 또 의미가 있고, 나아가서 어떠한 것의 소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들고 있는 이 마우스가 탈칵거리는 소리를 듣고, 아, 이게 마우스 소리구나 하는 것도 깨달으면서, 하여튼 이러한 경험들을, 완전 깜깜한 공간 속에서 진행한다는 게, 어, 어떻게 보면 색다른 경험이면서, 또한 분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 아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하는 스포츠에서 사실 장애인들이 조금 다치게 되면 아무래도 스포츠라는 것은 신체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스포츠 즐기기에. 근데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가 또 정말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 그냥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은 또 우리랑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가져온 거는 시각축구인데요.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 스포츠를 체험하는 게 마지막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각장애인 스포츠가 정말 많은데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먼저 일단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하는 스포츠 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회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어, 정말 완전히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나 뭐 눈이 조금 보이지만 잘 안 보이시는 분이나 다 안대를 끼고 하시더라고요. 안대로 아예 완전 깜깜이 안 보이는 상태로 공평하게 진행을 하고, 네. 또 그런 와중에서 이제 안대를 끼면서 축구를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공이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공이 이제 소리가 나는 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는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드리블을 하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또 이 시각축구를 가져왔냐면은 바로 이 시각축구에는 다른 스포츠에는 보기 힘든 도우미 역할이 있습니다. 이 시각축구 선수들에게 경기장 밖에서 공이 어디 있다, 상대편 선수가 붙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합니다. 경기 영상을 한번 보니까 실제로 도우미분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시각장애 선수들이 드리블을 하고 골을 넣으려고 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도우미 역할과 또 안 보이는 축구 선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뭔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 같이 지낼 수 있구나라는 그리고 뭐 다른 존재가 아니다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특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힘을 합치면은 더욱더 의미 있는 경기를 꾸려나가면서 또 그것 또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각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과교육과 2019-09026 탕민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중 청각 파트를 맡았습니다. 대상 학년은 5학년, 고학년으로 설정하여 30명인 학급을 수업 시연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겠어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선생님이 재미난 동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보고 시작해 볼까요? 네, 동영상을 잘 보셨나요? 네, 맞아요. 위 동영상은 인기 프로그램 신서유기 속의 게임 중 하나인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건데요. 오늘 수업 시간에 업그레이드된 고요 속의 외침을 함으로써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황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룰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게임 규칙을 설명해 줄게요. 첫째로 6명씩 조가 구성되면 설명하는 사람과 맞추는 사람, 문제를 넘겨주는 사람 각각 2명씩 선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반은 30명이니까 총 10번의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겠죠. 문제를 설명하는 사람과 맞추는 사람은 노랫소리가 크게 들리는 헤드셋을 방금 동영상처럼 착용하고요. 문제를 맞추는 사람 뒤에서 문제를 넘겨주는 사람이 스케치북으로 문제를 제시합니다. 단, 문제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수화와 입모양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화를 사용한다는 점이 신서유기보다 우리 반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를 맞추기 힘들 때는 패스를 할 수 있으며 맞춤 문제의 합산수가 많은 팀이 이기게 됩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그림이 뭐죠? 네, 맞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수화였죠? 수화로 기본적인 감정 표현이나 단어들을 배워봤어요. 이 화면을 선생님이 띄워줄 테니까 이 화면을 참고해서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시작! 네, 1조가 우승을 하며 이번 게임은 끝나게 되었는데요. 위 게임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각각 발표해 볼까요?
맞아요.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참 불편하죠. 여러분이 불편했던 점을 잘 기억하고, 만약에 청각장애 친구를 만났거나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수화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입모양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해주는 5학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칠게요. 위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을 게임을 통해 거부감을 낮춰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답답한 심정 등을 느껴보며 장애 학생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고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다고 설정해뒀던 수화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제가 설정한 프로그램을 통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특수체육 프로그램 그리고 색각보 만들기로 발달장애 이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2019-0602 체육교육과 이수지 선생님입니다. 네,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지적장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적장애는 바로 유전적, 환경적 원인으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청각장애나 시각장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그리고 또 이 장애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적장애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최대한 재미있으면서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활동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5학년 때 배웠던 인권 동등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여기에서는 장애인도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전반적인 인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배웠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배웠기 때문에 더 잘 선생님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또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재미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가봅시다. 네, 저희는 가장 먼저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자, 앞서 나왔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하는 체육 프로그램과는 조금 달라요. 이 체육 프로그램은. 우리는 이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적장애인을 좀 이해해 볼 건데요. 자, 이 프로그램은 신체 활동에 대해 습득이 좀 느리거나 습득을 어려워하는 학생의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적장애 학생이 배움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좀 여러분이 공감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체험실에 들어오면은 구멍이 뚫려 있는 빈 공간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나무 판자가 있는 띰틀이 있네요. 자, 우리는 여기서 조를 구성하여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게임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협력하고 또 천천히 하지만 또 이렇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잘 해내는 것을 제가 볼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협력을 잘한 팀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는 서로 배려하면서 게임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체육 활동이 끝났나요? 이제 조금은 지적장애 학생을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금 더 색다른 활동을 하러 가볼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색 악보 만들기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은 여태까지 음표가 달린 악보만 접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음표를 이해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데까지 비장애인보다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된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또 이해해 보고자 색악보 만들기 활동을 할 거예요. 자, 색악보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7개죠. 그렇죠. 자, 7개인데
여기에 각각의 색깔이 지금 나와 있어요. 뭘까요? 아, 그렇죠. 바로 무지개색이에요. 자, 무지개색으로 이 음표를 꾸밀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음표를 꾸며서 공명 실로폰과 핸드벨을 이용해서 직접 뭐 가요나 동요를 연주해 볼 거예요. 자, 평소에는 피아노나 실로폰 치는 것이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 활동은 여러분이 하기에도 조금 더디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조금 느리지만 여러분에게 또 색다른 경험이 될 거고, 아, 이렇게 지적장애 학생들이 또 배우고 있구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니까 어떤가요?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지적장애인들은 이렇게 배우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 활동이 끝났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안전교육 및 시설관리 강화 추진 프로그램입니다. 이름하여 함께 생활하는 우리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학교 생활을 하며 불편할 만한 점을 찾고 개선할 점까지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순서는 수업 시간에 지체장애와 통합교육의 정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체장애 학생들과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중에서 학교 환경의 재구성에 대해 안내합니다. 3단계는 우리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위해서 바꿔나가야 할 학교 장애시설을 찾기 위해 학교를 한 바퀴 돌아봅니다. 4단계는 장애 학생이 느끼기에 불편한 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점을 토의해봅니다. 토의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교에 건의를 해서 학교 시설이 변하게 된다면 더 좋은 활동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초등학생들이 작성할 보고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형식은 문제점 사진을 붙이고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 문제점은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주출 입구까지의 안전보행 통로 이동 동선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힐 위험이 존재한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점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치 안내판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주출 입구까지의 안전보행 통로를 확보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문제점은 음악관은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다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점으로는 입구의 턱을 없애고 계단 옆에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경사로에 추락 방지턱, 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의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도 필요하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 교실이 일체형 책걸상으로 채워져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책상 활용 부분에 불편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점으로는 책상과 의자를 따로 구비한다. 책상은 휠체어 높이에 맞는 것을 준비한다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예시 문제점으로는 문 손잡이가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보완점으로는 손 사용이 불편한 장애 학생은 물론 비장애 학생 또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바 형태의 수직 손잡이 등과 같은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라는 보완점들을 학생들이 생각해냅니다. 다음으로는 함께 생활하는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장애 학생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시설관리 강화 추진을 해보는 이 프로그램은 장애, 비장애 학생의 통합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학교를 둘러보며 장애 학생의 불편함과 고통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장애, 비장애 학생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첫 걸음입니다. 장애 학우에 대한 동료의 향상과 장애인을 학교라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장애 학생들은 학교라는 지역사회가 장애 학생도 포함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인 책임감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함께 생활하는 우리 학교 프로그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